4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 시내를 지나가지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황리단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었죠. 제가 웃긴 상상으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는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도 있고, 뭐 저는 좀 통 크게 왜 예전에 북쪽으로 간도 지역 있잖아요. 간도 지역이 땅이 참 큽니다.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처럼 대마도를 요구해보자, 좀 크게 놀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병력 제도에도 손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병력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 문제는 LH 직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웃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LH 사태는 실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동안에 그 조직을 위시한, 지금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위시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는 게 전국적으로 정말 없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단 공무원 재산 공개까지 한다는 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 오버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반민특위회가 친일파 청산하듯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하여튼 뭘 했다 하면 친일 뭐 일제 잔재 뭐 이런 걸로 연결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 DNA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좌익 진영에는. 근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황리단길에 제가 이제 진입을 합니다. 경주시는 조용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는 황리단길은 이 모양은, 외형은 옛 모습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요즘은 내부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상의 동네였느냐? 여기는 과거에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부촌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여기 하나 있는데 역사도 오래되고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점점 몰락을 해가면서 지금 보시는 이 거리 그대로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홍등가로 변모를 했었습니다. 홍등가. 그러니까 룸살롱 전 단계라고 할까요? 방석집이라고 했습니다. 방석을 깔고 앉아서 술상을 받아 먹는 그런 형태의 여자 접대부들이 있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골목에 올 때마다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그대로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손님으로서 여성들이 메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격세지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왼쪽으로 한 블록 위에는 이제 과거에는 쪽샘이라고 하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왔는 이유는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슬럼화로 되어 가지고 정말 버려진 동네처럼 몰락해 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동네에 아주 멋들어진 기와로 된 숙박시설이 들었어요. 그러고 또 한 군데 더 생기고 또 한 군데 더 생겼어요. 그때 제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왜 싸했냐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여기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느낌을 가졌었죠. 제가 아무래도 직업상 학생들 태우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길에 자주 다녔었는데 골목골목 다 다녔죠. 그리고 이 동네, 제가 고향은 아니지만 경주가 좁은 곳이고 뭐 다 고만고만한 데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그때 쌓였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기 투자할까?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언급하듯이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니까 야, 저 동네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그냥 제가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로 갑자기 이제 여기가 막 개발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시쳇말로 이제 떡상하게 됩니다. 떡상하게 되고 요게 이제 제가 방금 지나왔는 거리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블록 옆 골목에 기와집 하나가 1억 5천만 원짜리가 8억으로 뛰어버리는 아주 무자비하게, 경주에서의 8억이면 1억 5천에서 8억이면은 많이 뛰는 거거든요. 다른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은 뭐 아이고 그게 뭐 많이 뛰는 거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으로는 여기는 분명히 냄새가 난다, 냄새가 폴폴 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와서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과거에 용강이라고 하는 동네 20여 년 전에 그쪽이 개발되고 할 때도 분명히 재미 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미 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 다 전수조사 한다고 난리인데 경주는 워낙 양반이라서 조용한가요? 경주가 공공기관 부정부패율 1위인 도시입니다. 독보적인 1위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한 단계 뭐 올라갔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하던데 여기는 이제 작은 도시다 보니까 아이고 형님 자 모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 몇 회 졸업생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진하게, 대한민국이 다 그런 데 좀 있지만 특히나 이 작은 도시일수록 그런 게 진하게 이제 작동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주입니다. 저는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핫한 지역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와서 뭐 핫도그 사 먹고 스파게티 사 먹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죠. 근데 지금 여기 렌탈료가 무진장 올랐거든요. 올라가지고 또 망하고 새로 오픈하고 하는 이 회전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저게 과연 내부에 1억 2억 투자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얼마 만에 뽑아 먹을까,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LH 사태와 같은 여기에 투기가 있다면 잡아내야 되겠죠. 여기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도장 앞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침 7시 밤 11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샤타를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기해가지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벌어서 먹고 살면 안 되죠. 만약 경주에서도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어떤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있다면 한 시대 잘 살고 풍미했으니까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경주가 그런 거 수사하고 할 뭐 의지라든지 역량이 있기는 할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른 맥락입니다만은 아주 겨울에 추울 때 1월 말 이렇게 추울 때 밤늦게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운전대를 처음에 잡기에도 이렇게 막 손이 막 차가운 그런 추운 밤에 밤 11시 넘어가지고 조그마한 이 수레 있잖아요, 구루마, 거기에다가 폐지 줍는다고 돌아다니는, 허리는 완전히 반이 거의 꺾여가지고 추워가지고 목도리로 온몸을 감아가지고 그 차에 치이면 어떡하려고 어두운데 그렇게 질질질 꺼면서 밤에도 종이 줍고 다니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은 제가 하루는 아주 추운 겨울인데 그 모습 보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울었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복지 외치는 인간들 다 패잡아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열받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자기가 낼 여력이 있거나 안 받아도 된다면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똑같이 달라는 거죠. 다 똑같이 줘. 파렴치한들이죠. 그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쫙 사료 뿌려주듯이 뿌려주니까 오히려 선별적으로 그렇게 딱 모아가지고 취약층을 도와줘 버리면은 그런 할머니들 겨울에 그런 거 안 줍고 다녀도 되거든요. 아, 잘 사는데 그냥 취미로 소일거리로 줍는다.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 해가지고 라면 한 그릇,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요. 아침에 끓여가지고 면 건져가 드시고 국물 남겨놨다가 점심때 그 국물 데워가지고 밥 말아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국물만 마시면서 그거 하나로 두 끼를 때우는, 그게 하루 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렴치한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걸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저는 저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승전, 경주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한가? 너무나도 완전 무결한 도시인가? 글쎄, 전국 따져봤을 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게 이 도시는 조용한가? 한번 디베보자. 우리 광주 5.18 유공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체 모를 유공자. 유공자를 안 밝히는 전 세계사적 신비로움을 갖고 있죠. 유공자는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밝혀보자. 오늘 보니까 뭐 자진 신고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왜 총기 소지자 자진 신고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던데, 경주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했는 사실이 있는 사람, 광주 5.18 유공자, 경주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진 신고하는 기간을 좀 설정해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잠깐 짬나는 시간에 황리단길 지나가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